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경제 관련, 주식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어느 날 깨달음이 왔던 인생 플랜, 그러니까 이 투자 컨셉이 뭐냐면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25%의 수익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0억 만들기입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로 시가총액 1, 2, 3위 그룹이죠. 현재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이 5개의 종목이 최고고요. 시가총액 4, 5, 6위도 있죠.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근데 요거는 저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좀 별로인 상태입니다. 제가 요새 성장주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성장주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성장주들을 다루는 이유는 제2의 테슬라를 찾기 위함이죠. 근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 그 성장주들 오른 주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 좀 부담이스러워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적자 기업들인 성장주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문의 주시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저의 그 초반 영상들 보세요. 좀 말도 좀 느리고 부족하지만 보시고 컨셉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투자 성공하실 수 있고요. 잘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영상 마스터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지로 에미션 사업인 수소연료 전지가 어떻게 전기를 생성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수소 그리고 오른쪽에 산소가 연료 전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 에너지가 생산되게 됩니다. 연료의 연소를 통한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어 발전 효율이 높다고 하네요. 발전소에서 얻은 전기 에너지 이용 효율은 35%인데 반해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전지의 종합 에너지 효율은 80%에 달합니다.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같은 유해한 부산물은 전혀 배출되지 않고 그림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기 물이 나오죠. 순수한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수소 자동차의 작동 원리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연료 탱크에 수소가 만나면 전기와 물이 만들어지고 전기는 모터를 돌려 자동차를 움직이고 물은 밖으로 배출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1번 보시면 수소 탱크에 수소가 충전되죠. 2번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오죠. 3번 수소와 산소가 연료 전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4번 이때 만들어진 전기는 모터를 움직여 바퀴를 굴리고 5번 일부 전기는 축전지에 보관되었다가 필요할 때 쓰이고 6번 연료 전지에서 만들어진 물은 밖으로 배출된다 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또는 FCEV라고도 불리는데요. 전기차와는 다른 형태로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기를 생성하여 구동하는 것이 수소연료 전지차입니다. 이따가 살펴보실 텐데 플러그 파워는 이 수소연료 전지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가 어떻게 다른가 궁금해지죠? 수소차 역시 전기차입니다. 배터리로 모터를 돌리면 전기차, 연료전지로 모터를 돌리면 수소차인 것이 차이라고 하네요. 둘 다 제로 에미션이고 즉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요. 전기차는 충전 비용이 싸고 수소차는 500에서 600km 이상 긴 주행거리가 장점입니다. 전기차 단점은 충전 시간이 길고 수소차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요. 수소차는 차량 가격이 비싸고 수소 생산 및 충전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 단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소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수소를 차에 이용할 경우 기술적 한계점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수소를 탱크에 저장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현재 고압 저장 기술 한계에 도달해서 수소 용량을 늘리려면 고압 저장 탱크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일반 승용차에는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겠죠. 두 번째는 연료 전지의 발열 문제입니다. 연료 전지에서 전기가 만들어질 때 발열 반응도 같이 일어나는데요. 동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열 관리가 필요한데 대용량 라디에이터가 필요하지만 공간의 한계로 탑재가 어렵고요. 이때 발생할 열을 버릴 수밖에 없어서 비효율적입니다. 열 손실로 연료전지가 내는 최대 효율은 83%인데 여기서 열을 없애는 장치들의 에너지 손실까지 감안하면 40%까지 떨어져서 전기차 배터리 효율 90%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일반 승용차의 수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니콜라처럼 큰 운송 트럭에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네요. 수소가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압 저장 탱크나 필요 장치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아까 제로 에미션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배출 시스템, 무배출 가스라고 하죠. 산업 활동에 있어서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실현되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는 생산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예컨대 A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B 공장에서는 원료로 사용하고 B 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다시 C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최소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각가지 공장 간, 산업 간, 지역 간에서 사회 전체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인 이상으로서는 폐기물 전무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기사인데요. 알바니 비즈니스 리뷰와 모틀리풀의 뉴스입니다. 플러그 파워가 소형 로봇과 드론에 쓰이는 1kW 연료 전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에너지 OR이라는 회사로부터 150만 달러의 기술을 인수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모틀리풀 뉴스에 의하면 이 전지는 소형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 유도 차량, 무인 항공기, 기타 항공 우주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급 견고한 1kW 연료 전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CEO 앤디 말시는 플러그 파워는 이제 우주 항공 세계로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플러그 파워 주식은 이날 발표 후 7.9% 급등하였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4년 이내에 하루에 100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유나이티드 하이드로젠 그룹과 ELX INC를 인수하였습니다. 2024년 말까지 연간 매출을 12억 달러와 영업수익 2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 플러그 파워의 CEO 앤디 말시의 계획입니다. 7월 초 비즈니스 인사이더 뉴스에 따르면 로빈후드에서 거래된 상위에서 5위 종목이 워크호스, 니오, 플러그 파워, 테슬라, 아마존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테슬라, 아마존은 완전 성공적이었고요. 워크호스, 니오, 플러그 파워는 좀 조정이 오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플러그 파워는 전 세계의 전기 장비 및 수소 연료 시스템의 설계, 제조, 판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1997년 DTE 에너지와 미케니컬 테크놀로지의 합작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전기로 구동되는 장비나 차량의 수소 연료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라담에 본사를 두고 워싱턴주 스포케인과 뉴욕 로체스터에 시설이 있으며 2002년에는 나스닥의 PLUG라는 티커로 상장되었습니다. 파워는 전 세계가 전기와의 미래를 추구함에 따라 탄소 기반의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 수소 에너지로 구동되는 이모빌리티 도시화를 위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835명이며 대체 에너지 기술인 수소 연료 전지 분야의 선도적인 공급업체입니다. 파워 제품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젠드라이브, 기존의 전동지게차 팔레트 잭 등의 산업용 자재 취급 장비에 젠드라이브 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설비 가동 시간을 최대화하며 시설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합니다. 젠드라이브 고객은 BMW, 까르푸, 코카콜라, 페덱스, 홈디포, 혼다, P&G, 시스코, USPS, 월마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젠슈어의 연료 전지 전력 솔루션은 실내, 실외 등의 광범위한 운영 환경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젠퓨얼, 고객의 사용에 따라 수소를 공급하며 그에 필요한 설계, 조달, 건설, 시운전 및 유지 보수를 제공합니다. 플러그 파워가 그리는 미래의 수소 도시는 첫 번째, 중앙 집중식 수소 스테이션 개발로 제품의 비용을 낮추고 도시에 지속적인 수소를 제공하고, 두 번째,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수소는 소비자의 차량, 백업 전력, 드론 등 중요한 구성 요소에 사용함으로써 수소 연료 전지 전력의 성장을 지속시킴. 세 번째, 액체 수소를 사용하여 쉽게 운반하고 작은 설치 공간을 활용. 네 번째, 재생 가능한 전기 및 바이오가스 발전으로 녹색 수소 연료 비용 절감. 파워가 유나이티드 하이드로젠 그룹과 징걸 ELX를 인수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녹색 수소 개발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기존 신규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여기 표를 보시면은 표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전기, 수소, 전지, 연료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단기 순이익은 지금 줄죠. 그러니까 나스죠. 단기 순이익은 적자인데 이 상태로라면 올해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8월 17일 시킹 알파 뉴스인데요. 플러그 파워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냈지만 현금 지출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연료전지 및 전해조 스택 기가팩토리를 만들 것을 발표해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EO 앤디 말시에 의하면 기가팩토리가 완성되면 20억 달러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죠. 수소에 관심이 많은 시장 조건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필요한 자본 5억 달러 이상 을 조달했습니다. 니콜라와 같이 수익 창출을 못하는 회사인데도 기업의 비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플러그 파워도 주식 수요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리스크를 한번 볼게요. 대체 에너지 사업은 당장의 수익이 아닌 미래의 전망을 보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적자가 계속되고 있죠. 게다가 액체 에너지 사업의 종류가 여러 분야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플러그 파워가 주도하지 못할 경우 영원히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사 수익의 대부분은 몇몇 고객에 집중되어 있어요. 플러그 파워는 수소 연료를 기존의 석유 판매업자에게 공급받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아예 제품 판매를 못하게 되거나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 제작하고 나서 니콜라 니오 투자해도 되느냐 질문들이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테슬라입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니콜라 니오가 아직 불확실해서이기도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너무 잘 오르고 있어서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지금 또 계속 올리고 있고 최근에 2700불로 또 올렸습니다. 22일에 배터리 데이에 진짜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다면 9월 22일 전후로 폭발적으로 오르겠죠. 꿈의 배터리라고도 하죠.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에 주로 쓰이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질은 액체입니다. 전해질이란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죠. 이 상태의 전해질은 온도에 따라 얼거나 가스로 기화되어 팽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극과 음극이 만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분리막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 대신 고체로 하는 배터리입니다.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고체 전해질은 0도 이하의 저온이나 60에서 100도의 고온에서 액체 전해질보다 전도 성능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분리막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의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얇게 만들어 구부리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러 개의 단전지를 직렬 연결하여 전압을 높이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단전지 안에서 전극을 층층이 직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작고 가볍게 만들기에 용이합니다. 즉 크기가 작고 용량이 높으면서도 폭발 위험이 없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입니다. 한국의 이 배터리 업계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유력한 차세대 기술로 뽑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도 지원하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체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 꿈의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2025년 전후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용화되지 현재 못하고 있는 이유죠.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점인 열 안정성을 극복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유망 기술이긴 하지만 상용화하는 데 있어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 걸림돌은 전극과 전해질 간의 저항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극과 전해질의 밀착성이 떨어지면서 불연속 계면을 형성하는데요. 이에 따라 내부의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고체 전해질 소재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보다 상온 15에서 25도에서는 이온 전도도가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온에서 작동이 필요한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용화가 되더라도 주변의 온도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5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진짜 만약 테슬라가 이때 진짜 전고체 배터리 개발되었다고 발표하면 진짜 난리 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나오느냐 때문에 정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근데 나오지 않고 그냥 뭐 연기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또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9월 22일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네,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